제 19학년도 수능 사회학 분야 지문입니다. 법학 지문인데요. 여러분들 잠깐만 사전 설명을 좀 듣고 이거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 잠깐만요. 자, 이 법학 지문은 요즘의 기본적인 트렌드인데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법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우선 설명을 해줘요. 이건 이제 법적 어떤 이론적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법 조항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말하면 이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지문에서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적용하는 현실을 실제 현실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례 혹은 예시를 들면서 진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적용을 하는데 이 적용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조건이에요. 그죠? 이 지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간단 설명하면은 뭐 과실이냐, 고의냐, 그죠? 아니면은 계약 체결 전이냐, 계약 체결 후냐, 이런 것들이 조건인데 요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생각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얘가 이런 개념이나 법조항이 적용됐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느냐인데 이 어떠한 결과물이 대부분 어떤 권리라든지 의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해서 기본 패턴이 이러하다라는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법 지문도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해서 화제가 계약이겠구나 생각하고,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뭐 어떻게 다르냐? 일반적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자, 성립하는 요 단어 있죠? 성립. 이게 법학 지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가 어떤 성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뭐가 나온다? 얘처럼 의사표시가 합치라는 게 성립의 요건이에요. 하기 때문에 성립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앞부분에 성립의 요건을 챙기는 게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요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잘 챙기도록 해요. 다시 한번. 그래서 계약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 의사는 하니까는 자, 이 의사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해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약속과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전문 용어가 뭐다? 법률 효과. 자, 한 예로 하니까는 자, 이제부터 예를 드는데 우리가 앞에서 뭐를 읽었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고 이때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얘에 대한 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일반적 진술을 이 사례에다가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봅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라는 뭐가 나옵니까? 일방의 의사표시와 그 다음에 사겠다라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뭐해요? 합치. 앞에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데, 자, 여기서 이만큼 가르쳐 주신 님이 이만큼이 바로 뭐에 대한 상술일까요? 뭐에 대한 예시일까? 법률 효과예요. 이러한 법률 효과가 뭐한다? 발생한다. 이해했어? 자, 그다음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역시 의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까지도 역시 뭐다? 법률 효과에 대한 예시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례나 예시가 나오면 그 앞에 제시된 일반적 진술, 다시 말하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사례나 예시에 적용하면서 읽어줘야지 법조항은 뒤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법지문은. 이해했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야. 자, 됐죠? 그 다음.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 부른다. 그러니까는 자, 앞에 나왔던 것을 종합 정리해서 얘는 법률 행위다. 근데 법률 행위의 조건은 뭐죠? 의사 표시가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거야.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래.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사례가 바로 계약이고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하니까는 자 발생 여기 발생 있죠 위에 봐. 근데 여기 또 발생 있죠. 고로 청구권 이행 의무가 바로 뭐다? 법률 효과의 사례. 오케이? 됐고. 자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자 이름 정리 채권이라 부르고 그에 따라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뭐라 부른다? 법에서 채무라 부른대요. 그래서 권리는 채권, 의무는 채무 이렇게 개념 정리 잡고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그래서 채권 채무가 바로 정리하면은 뭐야? 발생한 법률 효과란 얘기고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자 조건 채무의 내용대로 채무자가 이행을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또 다른 개념 하나 변제라 부른다. 자,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다음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시가 나오기 시작했죠. 법학지문에서는 이 예시가 나오면 이 부분을 100% 문제화시킵니다. 고로 이 예시의 내용 자체를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앞서 제시한 일반적 개념이나 법조항을 대응시켜가면서 읽어줘야지 문제 부분의 문제풀이가 아주 수월해져요. 자, 그래서 앞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대입시킵시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림에 대한. 을의 채무는 자, 채무 이해했죠? 그림에 의해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앞의 내용상 이해되고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거래요. 넘겨주는 겁니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 조건입니다.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했어.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해도 넘겨달라 인도해달라고 청구해도 이 말이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을은 인도해주지 않았다니까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인도해주지 않았다. 채무를 뭐 했다?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뭐 돼요? 금지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뒤에 나오겠지? 자,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하나 볼까요? 민법은 뭐다? 실체법이다. 그 다음에 민법에는 채권의 내용이 들어가 있대. 그 다음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뭐가 있어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같은 법을 뭐라 불러? 절차법이라 불러. 그러니까는 봐. 개인이 사적으로 행사를 할 수는 없고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갑은 소를 제기하여 소 제기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고니까 열거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데 자 독해 제일 기본인데요. 잠깐만 설명할게. 앞에서 민사소송법이 있고 민사집행법이 있다라고 두 개를 열거를 했지.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도 소를 제기하여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고니까 앞에 열과 하나 그 다음 뒤에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니까는 두 개가 열거됐죠. 그러면 앞에 두 개가 이렇게 열거되고 뒤에 순서대로 두 개가 열거되면 독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것은 앞에 걸로 연결해서 읽고 뒤에 것은 뒤에 것을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이게 구조 독해의 제일 기본이잖아.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예?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 읽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합니다. 자, 강제집행은 개념어 주체가 누구죠? 국가가 무엇으로? 물리적 실력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결국 채권을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뭐다? 강제집행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지. 개인이 뭐 하면 안 된다? 앞에처럼 물리적으로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 앞의 내용이야. 을의 과실로 조건이죠. 과실 불이나 그림 A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래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 그림이 없으니까 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당연히 나올 수 없겠죠. 그림에 의해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조건.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뭐다? 무효예요. 이런 조건이라면. 그런데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이런 조건이라면 할 때 채무자의 과실이 바로 뭐죠? 앞에 나왔던 불이 나서, 그죠? 을의 과실, 이걸 말하는 거지. 불이 나서 없어진 거야.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이걸 뭐라 불러? 채무 불이행이라 불러.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니까는 막연하잖아. 그럼 당연히 뒤에 뭐야?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지 나올 겁니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게 아니죠. 아니고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내용성 맞잖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데 스님이 주목했던 단어는 뭐냐면 요 도예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왜 주목했을까? 앞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봤거든. 위를 잠깐 볼까? 얘들아. 이 단락을 보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그런데 바로 앞에 뭐가 나오니?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 그런데 여기가 뭐가 달라? 여기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렇게가 여러분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선생님이 이걸 인지했던 이유는 뭐다? 법률 효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 그래서 그 다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주는구나. 이를 갖게 하는데 갑이 요거를 뭐라 불러? 계약 해지권이라 부른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때 계약 해지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하죠. 차이점이지, 그지? 앞에서는 뭐야? 쌍방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도 성립을 한다. 성립이라는 단어 중요하다 그랬어. 따라서 갑이 해지권을 행사하는데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데 참고로 그러면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일방의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죠. 일방의 의사 표시는 계약 해지를 한다는 거잖아. 따라서 뒤에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을의 승낙이 일종의 뭐다? 상대방의 의사 표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지? 이런 식으로 읽는 것도 일종의 추론적 독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법률 행위를 뭐라 불러요? 단독 행위라고 개념 잡고. 마지막 갑은 계약을 해제했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게 되겠죠. 당연히 계약에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조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게 결과야.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런 것도 있네. 원상회복 청구권.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는 앞에 내용상 봐봐. 기본적으로 계약 해제권을 실행을 하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다? 원상회복 청구권도 생긴다. 이 말이지.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권리죠. 결국 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더라. 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이걸 잠깐 볼까요? 가장 정상적인 경우의 어떤 법률 행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중간부터 뭡니까? A가 그림을 넘겨주지 않죠.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강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고 또 뭐가 있어? 이번에는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가 뒤에 쭉 이어지는 식으로 그지? 글 전체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패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글을 읽은 사람과 그냥 글을 읽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